김한준 교수의 가족상담 11차 시 다세대 가족상담, 보웬 등에 의해 체계화된 다세대 가족상담은 정신분석자 관리 및 실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치료적 임상 모델이다. 정신분석적 접근 방법과 체계적 접근 방법의 가교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보웬이 가족상담에 남긴 업적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또한 그는 모든 이론에 관심을 가지면서 치료를 위한 보다 포괄적인 이론의 기초를 구축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론 정립과 함께 상담기법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한 그는 치료는 인간행동의 정신의학적 직관이나 임상적 판단이 주에 벗어난 보다 객관적이고 예측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보웬 가족상담은 여러 다른 가족상담적 접근보다 인간행동과 인간의 문제에 대하여 가장 포괄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웬 내 가족상담은 체계 이론을 지향하는 대다수 가족상담자와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그것은 의미 있는 변화는 반드시 전체 가족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점이다. 보웬은 나머지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사람의 변화에 의해서 전체의 변화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가족이 체계라는 견해에는 동의하여 가족을 정서와 인간관계 체계의 결합체라고 보았다. 한 예로 보인 내 분화되지 않는 자아집합체의 개념은 후에 핵가족의 정서 체계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되고 있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 가족 문제는 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원가족에서 심리적으로 분리하지 못하는데 기인한다고 보았다. 부모의 어느 한쪽이나 양쪽 모두가 자신의 원가족의 부모 문제에 강하게 휘말려 있으면 그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부모는 원가족의 자아집합체 또는 정서체계의 일부인 셈이다. 그러므로 상담 목표는 가족 구성원을 이러한 자아집합체로부터 분리시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주요 인물 보웬은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대가족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5년 동안 군복무 생활을 하였다. 군복무 생활을 통하여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원가족의 경험과 군에서의 경험에 의해 정신의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정신분석 훈련을 받은 그는 정신분열증의 정신분석적 개념을 적용하고자 시도하였다. 점차 정신분열증 환자 한 개인에서 환자와 어머니의 관계로 자신의 개념을 넓혔다. 이와 같은 연구는 보웬이 1946년부터 1954년까지 몸담았던 매닝아웃 인스티튜트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연구에서 정신분열증 환자는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정서적 애착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모자공생관계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 후 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멘탈 헬스로 옮긴 보웬은 모자공생관계의 연구를 통하여 이성과 자기통제의 능력을 상실하여 애착의 병리적 형태로 표현되는 불안한 애착, anxious attachment의 개념에 관심을 두었다. 즉, 증상을 나타내는 부모의 자아가 분화되지 못하여 부부 중 한 사람은 지나친 적합감을, 한 사람은 지나친 부적합감을 가지게 되면 정서적 기혼의 상태에 놓이게 되어 책임의 피와 의사결정의 포기로 이어진다. 후에는 이 시기부터 가족을 하나의 유기체라고 생각하고 가족을 치료에 참여시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가족 상담의 시작이었다. 보웬의 제자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한 인물로는 거린을 들 수 있다. 보웬에게서 훈련을 받은 괴리는 카터, 맥골드리 등을 훈련시켰으며 이들은 다시 가족학습센터를 설립하였다. 그 밖에도 보웬의 영향을 받은 제자 중에는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이 많다. 카터는 부부치료 및 재혼 부부의 치료에 관심을 가진 활동적 임성가이며 맥골드릭은 여러 인종으로 구성된 미국 사회에 대두되는 문제인 가족 간의 민족적 차이에 초점을 둔 지도자적 인물로 민족성과 가족상담, 에스니서티 앤 패밀리 테라피라는 획기적인 저서를 남기기도 하였다. 보웬의 가족상담은 행동장애를 증가된 불안의 산물로 간주한다. 여기에서는 고립되고 분화되지 못한 가장 상처받기 쉬운 개인이 증상을 발달시키거나 혹은 갈등의 중심이 되기 쉽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행동장애는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수된 정서적 유해의 결과이다. 따라서 상담 목표는 이와 같이 다세대에 걸친 삼각관계,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이루고 있는 사람을 거기서 해방시키는 탈삼각관계를 꾀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보호앤의 가족상담 목표는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아 분할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증상은 덜 강조하며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체계에 내재하고 있다고 간주하여 개인의 변화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변화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체계를 변화시키고 가족 구성원의 높은 분화 수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변화는 가족 내 가장 중요한 삼각관계에서 일어나야만 한다. 상담자는 가족의 변화를 초래하기 위하여 상담자 자신과 가족의 주요 인물 두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삼각관계를 만들기도 한다. 이상적인 발달은 원가족과 자율적인 분화가 잘 이루어져 있고 불안이 낮고 부모가 그들의 원가족과 좋은 정서적 접촉을 할 때 일어난다. 이전 세대의 분화가 잘 된 사람은 원가족과 밀착 또는 격리된 사람보다 훨씬 안정적이다. 자기 분화는 보호앤의 가족 상담에서 상담 목표인 동시에 성장 목표이다. 다시 말하면 분화되지 않은 가족 자아 집합체 Undifferentiated Family이고 메스에서 자신을 분리 독립시켜 정체감을 형성하고 자기 충동적, 정서적 사고와 행동에서 자유를 획득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담 목표이다. 보호앤 이론의 중심 개념인 자아 분화는 정신내적 측면과 대인관계에 관련된 개념이다. 정신내적 측면에서 자아 분화를 보면 지적 기능이 정서적 기능에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 또한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분화를 보면 자아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은 확고한 자아를 발달시키지 못하고 거짓 자아가 발달하게 되므로 자신의 일관된 신념을 가지고 자주적이며 독립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정신내적인 분화는 감정과 사고를 분리시키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분화된 사람은 사고와 감정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며 자제력이 있고 객관적이다. 반면 분화되지 못한 사람은 자율성이 부족하며 다른 사람과 융해두려는 경향이 있다. 정서와 지성 사이의 융해가 클수록 다른 사람의 정서적 반응에 융해되기 쉽다. 정서적 융해는 분리와 반대 개념이다. 융해된 사람은 확고한 신념과 확신을 고수하지 못하며 이성적 사고가 아닌 감정의 바탕을 둔 의사결정을 한다. 자아 분화는 모든 사람을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범주화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자아가 가족 자아 집합체에서 얼마나 분화되어 있는가를 사정하기 위한 이론적 척도이다. 그러나 이 척도에는 정상이라는 개념은 없다. 왜냐하면 만약 자아 분화의 정도가 낮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평형을 누리고 아무 증상이 없이 살아간다면 이는 다른 기준에서는 정상에 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상처받으며 증상을 드러내기 쉽다. 보호에는 75 정도의 자아 분화 수준이 일반적으로 가장 높으며 자아 분화 수준이 50 이상이 되는 사람도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보호엔에 의하면 불안은 정서적 융해의 산물이며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차분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이해와 자기 분화가 필요하다. 보호엔 이론에 근거한 가족 상담자들은 불안을 감소시킴으로써 정서적 역기능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였다. 이때 상담자는 자신들의 정서적인 반응을 드러내지 않고 가족 내의 정서를 다루어야 한다. 보호엔의 가족 상담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자아 분화는 개인과 전체 체계를 변형시키기 위한 매개물이므로 상담 과정을 통하여 개인의 자아 분화가 성취되면 가족 체계가 변화하고 이것을 다시 더 높은 수준의 자아 분화를 초래하는 순환성을 가진다. 치료는 반드시 가족 전체를 단위로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전체 가족을 고려해 넣는 적각을 필요로 한다. 보호엔의 가족 상담에서는 핵가족을 아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이해하거나 변화를 가져오는데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여 가계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확대가족을 이해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는 자아 분할 과정의 일부분은 확대가족의 모든 가족 구성원과 개인적 관계를 발달시키는 데 있다는 보았다. 중요한 관계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정서적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어서 한두 사람과의 정서적 융합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보호에는 가족 내 한 사람이 높은 자아 분할을 성취한다면 다른 가족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다.
보호에는 개인에게 삼각관계와에 대하여 설명하고 삼각관계에서도 벗어나도록 원가족과의 상호작용을 재조명시킴으로써 자아분할을 발달시켰다. 이것은 결국 개인이 속한 전체 가족에게 치료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상으로 김한종 교수의 가족상담 11차 시 다세대 가족상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